당신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너무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조용히 무거워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절하지 못했고 불편한 표정을 숨겼고 항상 이해하는 쪽을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린다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뒤로 밀어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맞춰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선택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너무 오래, 너무 한 방향으로만 사용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타인의 선의를 쉽게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누군가에게는 배려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용 가능한 자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늘 이해하는 사람만 지칩니다. 늘 괜찮다고 말한 사람만 마지막에 홀로 남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은 저항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선을 긋지 않는 사람에게서 경계를 배우지 못합니다. 당신이 침묵했을 때 상대는 배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설명해야 하고 불편해도 웃어야 하며 끝내는 스스로를 이해시키지 못한 채 관계 속에서 점점 달아갑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선해서라기보다 두려워서 참습니다.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끊길까봐, 혼자가 될까봐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삶을 맡기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착함이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기준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착함은 삶을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삶을 소모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착해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착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것은 평판도 관계도 아닌 자기 내면의 평온이라고요. 이제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느끼셔도 됩니다. 모든 이해 자리에 당신이 서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착해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착하면 손해보더라도 참고 착하면 이해받을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함을 하나의 인격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해줄 것이라고 조용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자주 배신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더 많이 지치고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보기보다 이익에 민감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타인의 선의를 쉽게 당연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착함은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그것을 하나의 선택이 아닌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태도가 됩니다. 당신이 늘 먼저 양보했고 늘 괜찮다고 말했고 불편해도 웃으며 넘겼다면 상대는 그 행동을 기억합니다. 다만 그 기억은 고마움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다. 이번에도 이해해 줄 것이다. 이번에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쌓이면 착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순간 당신은 갑자기 차가운 사람이 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받은 선의보다 깨진 기대에 더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넘은 이유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늘 괜찮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선을 넘을 수 있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착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착함의 경계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를 존재가 편리해지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존중이 사라지고 역할만 남는 순간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습니다. 착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 거둘 수 있는 태도여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을 때의 착함, 떠날 수 있을 때의 배려, 선을 지킬 수 있을 때의 예만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보면 착함은 인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이제는 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착함은 다시 미덕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늘 비슷합니다. 양보했던 사람, 참았던 사람, 이해하려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나쁘다라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인간을 선과 악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계산하기보다 자신에게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한다고요. 이 말은 곧 누군가를 이용했다면 그 이전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착해서 이용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늘 아주 사소한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습니다. 조금만 도와달라는 말이었고 이번 한 번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괜찮다고 말했고 별일 아니라며 넘겼고 마음을 다치면서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의 선함을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보이지 않을 때 요청은 점점 당연해지고 부탁은 요구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타인의 희생보다 자신의 편리함에 더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용하는 사람은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거절하려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자기 존재의 결함처럼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관계의 중심에서 밀려났다고 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까 두려워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이 불편해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순간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누려왔던 편리함을 잃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편리함이 사라졌을 때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존중 위에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존엄은 설명으로 지켜지지 않고 행동으로만 지켜진다고요. 착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큰 이해가 아니라 더 분명한 경계입니다. 이제는 허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상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무리한 부탁을 받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거절했을 뿐인데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은 경험 말입니다. 상대는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내가 냉정해진 것 같고 괜히 관계를 망친 것 같고 괜히 나만 이기적인 사람이 된 느낌이 듭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을 거절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 대부분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타인의 기대를 자신의 의무로 착각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억압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착한 사람은 남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상대를 실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선택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죄책감은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처벌에 가깝습니다. 사실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반복된 경험 속에서 길들여진 반응입니다. 거절했을 때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상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던 기억들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 자체보다 그 이후의 공기를 더 두려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을 습관처럼 반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거절은 위험한 선택이 되고 참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죄책감은 언제나 잘못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오던 역할에서 벗어나려 할 때 나타나는 저항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불편함은 자기 존엄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모든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책임도 없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균형으로 돌려놓는 행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인간관계는 이미 그 가치를 잃었다고요. 이제는 미안함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이유로 다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 당신은 조금씩 스스로를 되찾게 됩니다. 착함은 언제나 따뜻하게 보입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누르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해왔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느껴본 적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피로가 쌓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쉬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쯤 멈춰 서야 합니다. 착함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외적인 평가나 관계가 아니라 내면의 존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존엄이란 잘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존엄은 종종 차가워 보입니다.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하고 싫을 때 고개를 젓고 필요할 때 거리를 두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차가움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고요. 착함은 이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존엄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착한 사람은 분위기를 맞춰주고 불편한 말을 삼키며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반면 존엄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거절하며 때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엄은 차갑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그 차가움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책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처음으로 거리를 두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왔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관계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정리라고 부릅니다. 존엄을 견디지 못하는 관계는 애초에 착함 위에만 서 있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존엄을 세우는 순간 관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착함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존엄입니다.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 싫을 때 고개를 젓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 이 모든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존엄을 잃지 않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요. 이제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착함을 거두면 사람이 떠날 것 같다고요. 이해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길 것 같고 맞춰주지 않으면 혼자가 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도 웃습니다. 착함이 사라진 뒤의 삶이 너무 공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착함을 조금 내려놓은 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낯설음입니다. 그 낯설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독을 결핍이 아니라 상태로 보았습니다. 착함을 거두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고독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동안 당신은 항상 이해하는 사람, 항상 들어주는 사람, 항상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공백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착함을 거두면 주변은 조용해집니다. 연락이 줄고 부탁이 사라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만남이 멈춥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다른 감각이 깨어납니다.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무엇이 불편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왜 늘 피곤했는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는 소음을 동반합니다. 그 소음이 사라져야만 인간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착함을 거둔 뒤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몇 사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맞춰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존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함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면을 벗고 함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요. 착함을 거두었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착함을 거둔 뒤에 남는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사람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떠나는 선택을 늘 부정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관계를 끝내면 실패한 것 같고, 거리를 두면 마음이 좁아진 것 같고, 혼자가 되면 인생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붙잡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떠나는 쪽이 더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걸까요? 멀어지는 선택은 정말 약함의 증거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숙을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얼마나 담담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지혜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쉽게 자기 자신을 잃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자기 기준은 흐려지고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존엄은 뒤로 밀려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성숙이란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멀어지는 선택은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설명을 많이 할수록 관계에 더 깊이 얽힌다고요. 그래서 가장 지적인 거리두기는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납득시키려 하지 않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관계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관계에서 멀어진 뒤 처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또렷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나 자신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선택은 관계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리,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존엄을 깎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끝내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평온이라고요. 이제는 멀어지는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선택은 당신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비로소 성숙해졌다는 가장 조용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떠나는 일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붙잡아야 할 관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착함으로 버텨온 시간보다 존엄으로 지켜낸 순간이 결국 인생을 더 오래 지탱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의 평온은 사람 사이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덜 소모하며 살아가는데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사유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